네, 안녕하세요. 적용평가의 세부 유형, 오늘 definition 유형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교재에 이렇게 위에 소제목으로 적용 및 평가 대상과 세부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 유형으로 지금 강의를 해드릴 거고, 이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좀 말씀드리기 이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 이 논제 1번 같은 경우가 이제 비교 유형 방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논제 2번 같은 경우는 적용 평가 유형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배점이 실질 배점 점수가 2번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에요. 논제 1번의 경우는 실질 배점 점수가 이 논제 2번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이고, 논제 1번에 비해서 실질 배점 점수가 좀 높은 편입니다. 때문에 이 적용 평가 대상 유형은 매우 중요한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유형을 단순히 적용 평가 대상 유형으로 치부하고 전체적인 걸로 이제 적용 평가 대상 유형을 전체적인 유형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유형으로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세부적인 유형으로 이제 좀 구성을 해놨는데요. 먼저 전체적으로 적용 및 평가 대상 제시문이 뭔지, 그 유형이 뭔지를 이제 간략하게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 발문의 형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제시문 가의 관점으로 제시문 나를 뭐뭐해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뭐해라는 우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 뒤에 세부적인 유형에 따라서 이 요구사항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직 신경 쓰지 마시고, 제시문 가의 관점으로 제시문 나를 뭐뭐해라, 또는 이런 방식으로 제시가 돼요.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 가라는 것과 제시문 나가 각각 적용 제시문과 평가 대상 제시문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적용 제시문 같은 경우는 이 제시문 가를 뜻하고요, 제시문 나를 평가 대상 제시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단일한 1대1 관계가 아니고, 사실은 문제들을 보면은 이렇게 제시문 가나의 관점을 토대로 제시문 다를 뭐뭐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제시문 가의 관점으로 제시문 나다를 뭐뭐해라, 적용 제시문이 2개거나 평가 대상 제시문이 2개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적용 제시문이 2개일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평가 대상 제시문이 2개일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세부적인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기술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제시문 가가 적용을 시켜야 하는 제시문, 즉 이 제시문 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시문 가가 도구 제시문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시켜야 하는 제시문이라 해서 적용 제시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시문 나를 평가를 받는 대상이다. 그래서 평가를 받는 애예요. 그래서 이 평가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 대상 제시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용 제시문과 평가 대상 제시문이 어떤 형태인지를 잠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스크린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스크린을 이제 앉아서 이렇게 보죠. 근데 이 스크린이 예를 들어서 3D 영화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3D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항상 뭐가 필요하죠? 입체 안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영화관에 가면은 이 문 앞에서 나눠주죠, 이 입체 안경을. 여기서 우리가 이 입체 안경을 쓰고 영화를 봤을 때 이 영화가 비로소 잘 보이는데, 입체 안경을 끼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안경을 끼거나 아니면 선글라스를 끼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 영화를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입체 안경이 바로 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다 라고 해서 얘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적용 제시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3D 영화는 당연히 우리에게 평가를 받는 요소죠. 따라서 평가 대상 제시문이라고 하고, 이를 여기서 보시면 나 부분이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의 입체 안경을 주고 그 입체 안경을 통해서 얘를 보라는 이 교수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 평가 유형은 기본적으로 제시문 가의 관점으로 제시문 나를 뭐뭐해라 라고 할 때 쓰이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적용 평가 유형이 세부적인 유형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유형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definition 유형과 대립학 유형, 그리고 매칭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먼저 오늘 같은 경우는 definition 유형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적용 평가 유형은 이제 세부적인 유형에 따라서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세 가지 definition 유형과 대립학 유형, 그리고 매칭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영상에서는 우선은 definition 유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definition 유형이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자, 이 제시문 가의 관점으로 제시문 나를 뭐뭐해라 라고 했을 때 definition 유형의 발문의 요구사항을 보시면 분석하라, 설명하라, 적용하라, 논하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이 요구사항의 방식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물결에 들어가는 부분이 발문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평가 이 제시문이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제시문 가를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어떤 개념을 주고요. 그리고 사례를 이렇게 주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정의와 사례 문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서 내포와 외연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 내포라는 개념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의 개념을 뜻해요. 개념적 정의죠. 정의를 뜻하고요. 우리가 어떤 개념적 정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례들이 제시되죠. 그래서 어떤 개념적 정의가 있다. 예를 들면 저항이라는 개념적 정의가 어떤 주체가 객체로 하여금 도전하거나 어떤 직면된 문제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하는 태도를 이야기한다라는 식의 개념적 정의가 있다면 사례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시민불복종 이런 사례가 나올 수가 있고 뭐 예를 들면 1987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전체적인 시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 저항이라는 요소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요구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것도 하나의 저항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렇게 사례가 나타나는데 이 데피니션 유형의 기본적인 토대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자, 데피니션 유형에 대해서 이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사실 이 학력검사라는 시험을 봤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암기 위주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학력검사의 세대가 아니고 수능의 세대죠. 그래서 수학능력 시험. 어떤 수학 인지 능력, 우리가 뭔가를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인지 능력이 충분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인지 능력을 위주로 측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력검사와 이 수학능력 시험은 이 암기라는 속성과 인지 능력이라는 속성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옛날에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출제된다고 한다 그러면 보통 암기 위주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경영학과에서 제일 중요한 분석 기법으로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이거를 뜻하는 분석 기법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수학 분석이라고 대답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학 분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만 이 물음에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수학 인지 능력 시험에서는 이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 분석이라는 거를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지 않고 이걸 알려줍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수학 분석이란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여기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례를 하나 제시를 해주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사례가 무엇이니? 라고 고르라고 하는 거죠. 이 논술도 기본적으로 이 바탕에 근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지 능력에 근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수학 분석, 즉 어떤 개념적 정의를 주고 그 개념적 정의에 사례에다 그대로 껴맞추는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 부분과 사례 부분은 이 개념적 정의에 해당하는 지문을 하나 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주게 돼요.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그 지문의 소재나 그 제재 자체를 크게 나눴을 때는 우리 비문학과 문학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개념적으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는 비문학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문학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쵸? 여기서는 당연히 비문학으로밖에 제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념적 정의는 기본적으로 설명문으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문학으로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사례는 물론 여기서도 비문학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보통은 문학에서 나오는 소설 또는 희극. 그래서 적용 제시문에 이 비문학의 설명문이 나오고 평가 대상 제시문에 어떤 소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데피니션 유형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해당 사례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잠깐 이 동영상을 멈추고 이 발문과 제시문을 잠깐 한번 봐주세요. 단 10초 안에 봐주셔야 됩니다.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발문을 한번 보시죠. 제시문 2를 통해 제시문 1-과 1-나를 논평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시문 2를 통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적용 평가 유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해당 유형이 적용 평가 유형이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죠. 그러면 세부 유형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세부 유형을 파악하실 때는 반드시 지문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제시문 2가 적용 제시문이고 제시문 1-가와 1-나가 지금 평가 대상 제시문이에요. 따라서 제시문 2와 1-가와 1-나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지금 봤더니 제시문 2가 여기 있네요. 제시문 2가 여기에 있죠. 근데 제가 10초 안에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초 안에 딱 파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죠? 비문학인가요? 문학인가요? 비문학의 형태죠. 그리고 1-가와 1-나는 지금 딱 보니까 여기 이렇게 큰 따옴표 딱 보니까 큰 따옴표로 제시되어 있고 제시문 나에서도 4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1-가와 1-나는 문학작품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봤더니 얘는 지금 보니까 제시문 2가 적용 제시문이고 가와 나가 평가 대상 제시문인데 지금 적용 제시문은 비문학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대상 제시문은 문학에 해당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문학과 문학이니까 얘는 세부 유형이 지금 보니까 definition 유형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글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 이제부터 definition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 definition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개념적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구체적 사례가 나왔다고 했죠. 여기서는 반드시 자, 얘가 적용 제시문이죠. 지금 적용 제시문인데 얘를 읽는 방법이 있어요. 독해를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자, 첫 번째,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문단의 개수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문단의 개수를 체크하는 이유는 이 적용 포인트가 문단의 개수에 따라 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적용 포인트들이 각각의 평가 대상 제시문들에 적용이 되게끔 문제를 구성을 합니다.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봤던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문단이 3개란 말이죠. 문단이 3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공정성과 가치 훼손의 문제가 나타나요. 얘네들이 각각 적용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문단이 3개인데 적용 포인트가 2개죠. 이렇게 적용 포인트가 물론 문단의 개수대로 3개가 그대로 나올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1개일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왜냐면 먼저 첫 번째 문단에는 보통은 이 논제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요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부터는 적용 포인트의 첫 번째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적용 포인트가 두 번째 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얘네들을 각각 요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안에는. 그래서 이 문단의 개수를 체크하신 다음에 그 문단의 개수 또는 마이너스 1개 하신 게 적용 포인트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이 적용 포인트가 몇 개가 나오는지 먼저 인지를 하시고 글을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보통 우리가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 거, 즉 어떤 이론이나 원리나 원칙이 나오면 보통 뭐뭐란 이렇게 제시가 돼요. 그래서 도상학이란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제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뭐란을 찾아보시고 이 뭐뭐란 앞에 있는 이 개념어가 바로 개념적 정의가 되고 얘가 적용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 도상학이라는 거의 정의를 뒤에 부분이 쭉 나오겠죠. 그 정의에 대해서 그 정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원리, 무슨 원칙을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원리 또는 뭐뭐에 대한 원리, 뭐뭐에 대한 원칙 이렇게 제시가 될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보통 적용 포인트가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괄호 영어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학자의 견해거든요. 학자의 견해인데 조금 안타깝게도 이 학자가 서양 철학자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보통 이렇게 제시를 하죠.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뒤에 이렇게 영어로 실제 이름을 네이밍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로 표시되어 있으면 눈에 굉장히 빠르게 가시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 괄호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 괄호가 총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몇 개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적용 포인트가 몇 개가 나왔구나, 이 학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요약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이것도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제시문 1이 적용 제시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적용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지 지금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데 딱 15초를 드릴 테니까 15초 안에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것부터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것부터 체크를 하면 괄호가 바로 보이네요. 이렇게 랑케라는 사람과 콜링우드 또 카, 이렇게 3명의 적용 포인트가 나왔네요. 그리고 문단의 개수를 세볼까요? 문단이 하나, 둘, 셋,
넷. 4개에서 마이너스 1개. 3개가 적용 포인트죠. 그래서 여기 랑케와 콜링우드, 카의 견해를 중심으로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문장이 나오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제시문 1, 즉 적용 제시문에 관련된 전체 요약을 하나까지 다 포함해 주신다면 이 적용 제시문만 요약하는데 4문장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4문장에서 5문장 정도로 구성을 해주시고 평가 대상 제시문을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적용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 4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4가지는 외우고 계셔야만 해요. 그래서 이 해당 유형이 definition 유형이라면 반드시 문단의 개수를 확인하고 뭐뭐란, 그 다음에 원리 원칙,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영어, 이렇게 4가지를 중심으로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평가 대상 제시문도 또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평가 대상 제시문은 기본적으로 평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누군지 또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평가를 받는 대상이 우리가 무조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간일 수도 있고 또는 인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일 수도 있고 인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받는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제시문 나가 나왔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나를 요약할 때는 평가 대상을 중심으로 요약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나의 뭐뭐는, 그래서 여기에 인간이 나온다면 인간을 주어로 삼고 인간이 아니라면 사물 또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을 중심으로 글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